초록초록하네. 아이고. 꽃들도 너무 예쁘다. 하늘쌤,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상추랑 고추를 심고 왔더니 온몸이 다 너무 아프네요. 괜찮으세요? 이제 농사철이라 바쁘죠. 바쁘지만 밖에 날씨도 너무 좋고 예쁜 꽃들도 많이 펴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럴 때 밖에 많이 핀 진달래꽃 따다가 진달래전 해먹으면 그렇게 맛있는데. 에이, 말도 안 돼.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죠. 이 꽃을 어떻게 먹어요? 태양쌤 모르시는구나. 4월 이맘때쯤이면 밖에 많이 핀 진달래꽃 따다가 화전을 종종 해먹었대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 맛 기억나실 거예요. 진짜 진달래전을 먹는구나. 저 4월에는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걸 먹는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태양쌤에게 맑고 밝은 봄 4월의 절기 이야기를 빨리 들려드려야겠네요.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네, 가시죠. 24절기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기억력 훈련을 도와드리는 추나추동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와, 오늘은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해주실 맑고 밝은 하늘쌤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과 함께 재밌는 절기 이야기를 만들어갈 맑고 밝은 하늘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맑고 밝은 하늘쌤, 오늘도 추나추동 다이어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양쌤 오늘 기분이 진짜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서 저도 막 덩달아서 기운이 넘치는 것 같은데요. 이 추나추동 다이어리는 치매 예방을 위해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제작한 절기가 포함된 다이어리입니다. 추나추동 다이어리는 달력, 일기 작성, 일정 작성, 24절기에 대한 설명 및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절기를 기억하고 문제도 함께 풀면서 치매 예방을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늘쌤, 네.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오늘의 날짜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자, 한번 다 같이 말씀해보세요. 오늘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일까요? 달력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역시 헷갈리실까봐 속으로만 대답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들도 다 말씀해보셨죠? 그럼 이번에는 집 주소를 함께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충청남도 세모군 네모읍에 살고 있는데 혹시 태양쌤은 어디 살고 계신가요? 저는 인천광역시 네모구 동그라미 동에 살고 있어요. 어르신들께서도 지금 살고 계신 집 주소를 떠올리며 말씀해주세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달력과 일기를 함께 보며 작성해 볼게요. 달력을 보고 4월의 일정을 함께 작성해 주세요. 예시를 참고하셔도 좋고 뒷장에 있는 스티커를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번 달 일정에 대해 저도 이렇게 해볼게요. 4월에 저는 할아버지랑 할머니까지 모두 다 가서 가족나무를 심었어요. 4월 5일은 식목일이니까요. 그러면 가족나무가 정말 의미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일정에 대해서 생각나는 일들을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작성한 일들의 날짜와 내용을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계획한 일들이 잘 실천됐는지 네모 빈칸 안에 동그라미, 세모, X로 표시해봅시다. 예를 들어 4월 22일에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참여하셨다면 동그라미, 일이 있어서 참여를 끝까지 못했다면 세모, 그리고 아예 참여를 못하셨다면 X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세모와 X를 제외한 동그라미 개수만큼 뒷장에 있는 사과 스티커를 나무에 붙여보세요.
이번에는 지난 일주일간 감사하거나 좋았던 일들을 떠올려 말해볼까요? 네, 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 감정이 어땠는지 얼굴 표정에 표시해 봅시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작성해 보시거나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 엄마랑 동네 뒷산에 가서 쑥나물을 뜯어봤어요. 제가 쑥나물은 처음 뜯어봤는데 쑥 뜯어다가 쑥떡도 해주시고 그리고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일 웃음 표시에 샤샤샥. 자, 이렇게 날짜와 장소, 달력의 일정과 일기까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절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4월의 절기를 배우고 기억하는 활동과 문제 푸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한유쌤, 그럼 저희가 나눌 네 번째 시간의 절기. 이미 제가 앞에서 많이 말씀드려서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맑고 밝은 하늘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럴 때 자주 하는 땡땡한 하늘이다 라고 떠오르는 단어가 오늘 바로 절기의 힌트입니다. 잘 모르시겠나요? 바로 청명입니다. 맑을 청, 밝을 명, 청명. 네, 올해 청명은 몇 월, 며칠일까요? 아래 나와 있는 자막으로 확인해 주세요. 아, 날짜가 매년 달라지는 건가요? 네, 24절기는 1년의 길이를 정확하게 24등분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조금 더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세밀하게 나누는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24절기가 매년 날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부터 4월의 절기의 첫 번째인 청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명은 24절기 중에 5번째 순서인데요.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늘이 청명하다. 이것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봄의 시기이다 보니까 이전 절기인 춘분 때는 밭을 얇게 갈았다면 청명 때는 논밭의 흙을 고르는 가래질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청명에 관련된 속담 어떤 것이 있나요? 어르신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속담 있으실까요? 네, 이 청명이라는 절기에 얽힌 재밌는 속담도 있는데요. 청명에는 부직갱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 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부직갱이요? 그거 아궁이 불 뗄 때 막 이렇게 뒤적거리는 그 나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부직갱이가 청명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청명 때는 그만큼 뭐라도 심으면 잘 자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속담입니다. 자, 그럼 청명이 어떤 절기인지 잘 들으셨나요? 청명에 관한 내용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4월의 두 번째 절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태양쌤, 하늘에서 곡식들이 막 비처럼 쏟아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갑자기요? 네, 갑자기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하늘에서 막 음식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힌트를 주시는 것 같긴 한데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뭐지? 힌트가 뭐죠? 이번에 말씀드릴 4월의 두 번째 절기는 곡식, 비우라는 뜻의 고구입니다. 올해 고구는 몇 월, 며칠일까요? 아래 나오는 자막으로 확인해주세요. 고구. 이건 좀 생소한 절기긴 하네요. 고구? 이건 어떤 날인가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구는 24절기 중에서 6번째 절기인데요. 봄비가 내려서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예요. 그렇군요. 그럼 고구에 주로 했던 활동들도 아무래도 농사와 관련된 그런 활동을 많이 했을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농사를 위해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면
고구 때는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짜리도 마련하고 농작물도 심는다고 합니다. 태양쌤, 혹시 벽시 담그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벽씨를 물에 담그는 거예요? 오, 네, 맞아요. 어르신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벽시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싹이 고르게 날 수 있도록 소금물 같은 데 벽시를 담그는 일인데요. 벽시 담그기는 농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고구에는 뭔가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고구와 관련된 속담 어떤 것이 있나요? 고구에는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고구에 모짜리를 마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가 많이 오면 모짜리 물로 쓰기 좋기 때문에 풍년이 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농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뭘 먹었는지 제가 궁금해지는데요. 어르신들께서는 4월에 주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알려주세요. 네. 태양쌤이 아까 잘 모르셨던 화전. 특히 그 중에서도 봄을 알리는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만들어서 4월에 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럼 진달래전 말고도 4월에 먹는 음식 또 뭐가 있나요? 네, 바로 두릅나물인데요. 두릅나물은 봄을 대표하는 나물로 입맛을 돋궈주어서 4월에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우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물이 두릅나물이에요. 도저히 못 참겠다. 빨리 가요. 빨리 먹으러 가요. 알겠어요. 자, 4월에 주로 먹는 이 음식들도 끝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청명과 고구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기 메모장이 보이네요. 네, 맞아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메모장을 갖고 계실 텐데요. 앞에 내용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던 절기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내용을 한번 메모장에 적어보시거나 이야기해보세요.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 적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메모장에 적고 나니까 배운 절기가 더 잘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다양한 색깔로 색칠 활동을 해보세요. 근데 하늘쌤, 갑자기 절기를 배우다 말고 난데없이 색칠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색칠 활동은 바로 4월의 절기인 청명과 고구를 좀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활동이라서 같이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얼마나 잘 기억하고 계신지 저희 알아볼까요? 네, 화면으로 몇 가지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앞에 내용을 보지 마시고 최대한 기억한 내용을 바탕으로 날짜편, 속담편, 특징편, 음식편 문제들을 풀어보시거나 답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10초 후에 정답 맞춰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청명은 몇 월 며칠인가요? 청명은 24절기 중 몇 번째 절기일까요? 고구는 몇 월 며칠인가요? 고구는 24절기 중 몇 번째 절기일까요? 땡땡에는 부직갱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땡땡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5번째 절기로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뜻으로 논농사 준비 작업을 하는 시기인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
6번째 절기로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하고 본격적인 농사철로 벽씨를 담그는 시기인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 4월에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정답 잘 맞추셨나요? 이번에는 보너스 문제도 보여드릴 텐데요. 기억한 내용으로 풀어보시거나 답을 이야기해 보세요. 10초 후에 정답하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한 추나추동 다이어리. 오늘은 어떤 절기에 대해서 알아봤죠? 맞습니다. 오늘은 4월의 절기인 청명과 고구에 대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4월의 절기인 청명과 고구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하늘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절기를 알아보게 되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5월편 이파와 소만에 대한 절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재밌는 절기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까지 잊지 말고 추나추동 다이어리를 매일매일 활용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